자, 다음은 그 어미준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미준 검사는 대장동 수사에 얽혀 있고, 그다음에 그 한명숙 전 총리 그렇죠. 모해 이중교사 혐의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쿠팡 퇴직금 네. 미지급 외압 의혹도 있는데, 이번에 국조특위에서 나온 내용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양분남 의원이 많이 혼내시던데 네. 어떻게 이재명 혐의가 없는데 그 공소 사실에 넣냐, 그 내용인데, 제가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수익 일부인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에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공소 그 사실에 적혀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정진상 실장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걸 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공소 사실에 섞여 있는 문장만 보더라도 주어가 정진상이고 예. 마지막 서술어가 보고했다. 예. 보고해서 승인받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정진상 실장을 데려다가 당신이 이재명 대표에게 428억 야차자차 준답되다라고 보고했다는 조서 받은 적 없죠. 정진상 실장한테 그런 사실. 예, 그런 조선 없는 것으로 안전을 기억합니다. 합시다. 예, 예.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공소장에다가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해서 승인받았다는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 유동규 씨가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예. 유동규가 그러면은 유동규가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유동규가 말했다 공소장에 그랬습니까? 최소한도 잠깐만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유동규 씨 진술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최소한도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이 보고해달라면은 정진상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진상 조사를 안 하면은 최소한도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 보고했다는 녹취 파일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단지 유동규 말만 믿고 그렇다면은 최소한 유동규 말만 믿고 그다음에 유동규가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에게 보고한 현장을 봤다는 겁니까? 그 진술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러한 증거 없이는 공소장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 검사가 이렇게 공소장을 써도 됩니까? 증거를 갖추고 무슨 증거가 기소했습니다. 예. 우선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정진상이 본인을 통해서 이러한 진술을 듣거나 정진상 실장 이재명 대표 보고했다는 녹취 파일이 없는 한 그 공소장 쓸 수 없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쓴 것은 증인이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거야. 아닙니다. 목표사항을.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목표사항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게 되면은요, 자, 기소할 수 없는데 기소하는 겁니다. 그럼 목표가 달성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공소를 기소를 해놓으면은 수사팀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이렇게 기소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당시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이 됐습니까? 이 480억을 먹기로 했다. 약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대장동 배임 범죄 행위의 동기, 목적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소해가지고 무죄나면은 모른다 이것이지. 이게 대표적 정적주의의 표적 수사 아닙니까? 그러면 정진상이 보고해서 승인받은 사실이 양분하면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그거를 정진상을 조사해가지고 정진상 진술로 인정을 시인을 했던지 예. 아니면 정진상이 보고하는 내용에 녹취가 담긴 녹취 파일이 있던지 그렇죠. 아니면 실제 보고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그에 관한 진술을 했던지 그렇죠. 제3자가 있든지. 예. 아니면 저기 하다못해 이재명 지사가 그래 정진상 와서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했다거나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그걸 그려버린 거지 그냥 공소장을 쓴 게 아니라 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분남 의원 입장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공소장을 쓰는 검사에 어떻게 이렇게 날조를 할 수 있냐라는 취지로 역정을 내신 거죠. 이거 그러면 어미준 검사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그게 허위공문서 작성에도 해당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지들의 원칙에 따라서 누군가 미운 사람을 할 때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잘못된 것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다 의율해서 처벌한다고 기소했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하물며 공소장에다가 써가지고 재판부를 속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미준 검사는 그 국조특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관계에 따라서 공소장을 작성했다. 그러면서 설명할 기회를 계속 달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의 수법이죠. 그러니까 뭐 할 말 없을 때 나오는 말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뭐 증거관계에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뭐 양심에 따라서 저기 거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기회를 안 주셔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럼 설명하라고 그러면 본질을 비껴나는 답변들을 계속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택적 기억에 의한 궤변만 일삼고 하니까. 하여튼 정치 검사들의 민낯을 아주 확실하게 보실 수 있어서 각각의 그 표정이나 태도나 나이나 이런 위치는 이런 건 다 다르지만 거짓말하고 발뺌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하는 짓거리가. 아니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도 이건 수사의 ABC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사람의 의견을 안 듣고 공소 사실에 넣는 건지 예.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그러니까 없습니다. 대통령까지 될 뻔한 분한테 그렇게 할 때 예.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할지를 한번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은 진짜 맘만 먹으면 엮을 수 있겠네요. 진짜 이런 걸 보면. 그렇죠. 엮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는 거지 뭐. 아니 그 일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 같은 사람 뭐 거기도 그냥 일반 시민은 아니지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인데도. 하는 거 보십시오. 예, 구치소에 이미 구속돼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예. 화장실도 없는 구치감에다가 그 먹방 같은 데 넣어놓고 애 사진 보여줘가면서 예. 네 인생 생각해봐라 이게. 뭐 그리고 그런 내용도 있던데요. 모포 한 장 주고 48시간 버티라고 했다. 그 예, 내용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차기근 고문이에요. 네, 이거는 차기근 사실상. 의원이 이야기를 하던데. 네네. 어. 그게 고문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거 고문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아니 아직도 이러고 있나?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그 검사 출신자들이 과거에 윤석열한테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서 내란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인권 침해가 있었다 어쩌고 지들끼리 그때 그래서 그랬죠. 그렇게 하지 네. 않았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고문에 준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검사가. 그럼 인권위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 자기들이 과거에 뭐라 그래 대통령도 인권을 보장돼야 인권이 있다 된다. 그랬죠. 예. 이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검찰의 임무예요. 근데 그거를 인권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럴까? 검사 출신이 인권위원장이라서 그러는 건 아닐까? 뭐 강한 의심,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예. 박성준 의원은 그 어미준 검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미준 검사 왜 시나리오를 씁니까? 그 이야기 했는데 박성준 그 의원의 말에 따르면 그 정영학 녹취록에 그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 예.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오지 않자 일부러 가상의 인물을 만든 시나리오를 썼다라고 그렇죠. 크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을 녹음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정영학 회계사가. 예, 그랬다면서요. 네,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계속 저기를 한 거고 정영학 회계사와 관련이 돼서 재판을 했거나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랄까 이 영악한 사람이다. 자기가 살 길을 항상 찾아놓고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2년간 녹취할 정도면 예, 2년 동안의 녹취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업이 또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았을 텐데 거기에 지금 김용의 용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용이라는 글자도 안 나오는데 예. 이재명은 당연히 안 나오고, 근데 그거를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게 이제 참 그거 왜 그랬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시킨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하면 출세라는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 그들만의 어떤 문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 그렇군요. 자, 다음은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준 검사는 그러니까 대장동 2기 수사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동 1기 수사팀에서는 이재명의 혐의점이 없다라고 했는데 2기 들어서 그러니까 어미준, 강백신 부장검사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재명의 혐의가 드러났다 뭐 그런 내용인데 양분남 의원이 어미준 검사를 이렇게 국조특위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후배 검사를 아주 질책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수익 일부인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소사실 그러니까 공소장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저 검찰이 그렇게 쓰는 예, 거죠. 그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양분남 의원이 물어봅니다. 어미준 검사에게 그러면 정진상 조사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정진상의 자백이 없는데 그게 왜 공소장에 들어가느냐라고 질타를 하니까 뭐 본인들은 증거 관계에 따라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어떤 예. 증거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그 대장동의 수익을 나눠 갖기 위해서 마치 이재명 전 지사와 뭐 김용 그리고 정진상 이렇게 서로 단합을 했다라는 것들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되고 그러면서 기소가 되고 그러면서 재판으로 가는 것인데 결국엔 이게 다 시나리오고 검찰의 뇌피셜이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소설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증거나 모든 법리를 가지고서는 사실 기소의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소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수사를 해서 검사가 그 피의자나 아니면 대상자들을 조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갖고 그거에 맞는 공소장을 써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원흉이야 라는 것들을 전제에 놓고 그 사이에 중간 출연자들이 김용과 정진상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에서의 이기 지금 이 수사팀이 발족이 된 건데 사실은 아무런 근거가 없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 이유는 1기의 대장동 수사팀이었던 정용환 검사도 국회에 출석해서 우리가 1기에서 수사할 때는 그런 연결고리가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으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의 오도로 인해서 검찰에서 이재명을 탄압해라. 그리고 범죄자로 만들어라. 그런 오도가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줄줄이 정말 수사부가 이게 반부패 3부 검사가 있고 1부 검사가 있는데 1부 부장검사가 강백신 어미준이었습니다. 어미준 그리고 3부 부장검사가 강백신. 지금 강백신이었잖아요. 이 1팀과 3팀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였는데 결국엔 이게 대장동 이슈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재판이나 지금 수사에 대한 상황들이 상당히 공조가 되고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전략들이 있었을 텐데 나와갖고 하는 검사들의 얘기는 저희 사건 아니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1부는 3부에 있는 이야기 모르고 3부는 1부에 있는 이야기 모르고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러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던데 정말 그때는 신랄하게 정말 범죄자라고 만들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악랄하고 파렴치하게 조작 기소하려고 했던 검사들의 모습과는 지금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모습은 너무 비교가 되고 대조가 돼갖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검사들이 그동안에 이런 모습으로 본인들의 자리를 지켜왔구나 하는 거에 대한 정말 원망 그리고 정말 회한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닌가에 대한 필요성까지 보여주는 그런 지금의 국조특위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보남 의원의 말에 따르면 정진상의 자백이 없는데 어떻게 공소장을 쓰느냐 그거잖아요. 이걸 의료계로 표현하면 아픈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문제가 뭔지를 추적해가는 조사와 수사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적절한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검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CT, MRI, 엑스레이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만을 가지고서는 어떤 질병으로서의 진단 리스트업을 우선순위를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는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완전히 생략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이 사람은 폐암이야 라고 그냥 진단해 버리고서는 폐암에 맞게 치료를 해버리는 완전 사이비 의료 그리고 잘못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자기 맘대로 쥐락펴락하는 잘못된 의료로서의 행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이런 체계화된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냥 정말 예단하고 본인들이 막무가내로 치료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잘못된 그런 관행이라고 보이는데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성역이 있고 권력이 보존되고 아무도 그런 과정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한 남용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 피해자가 이 사건의 관계자였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준 검사는 증거관계에 따라 공소장을 작성했다. 그 양분남 의원은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조사 안 하고 그냥 시나리오 썼습니다. 라고 순수하게 착하게 증언할 검사였다면 실제로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하여튼간에 쫄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대단해요. 철면 피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멘탈이 나갈 텐데. 웬만한 DNA로 검사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면 검사를 하면서 이런 트레이닝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같이 나와서 증언하는 검사들이 본인이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요. 우리는 법리대로 원칙대로 수사의 그런 준칙을 존중해 가면서 했다. 문제 없다. 라고 계속 우기더라고요. 그게 검사의 세계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국조특위에서 우리 시청자들은 검찰의 정말 추악한 민낯을 제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씁쓸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누구나 우리 국민들이면 이런 뭐 형사 사건에 휩싸일 수도 있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불려갈 수 있는데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회유와 협박이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특히 정치인들 불러오면 우선은 여자 관계는 요만큼 자료가 있는데 국정원에서 온 자료 요거는 잠시 차치하고 예.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한 그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기 때문에 없는 일도 있었던 것처럼 술술 불게 하는 그런 유도신문, 그런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기법이 있다고 하니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